안녕하세요, 몽피디입니다. 가끔 가다가 저희 구독자님들이나 제일 많이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가 강아지 목욕 주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질문을 하시는데요. 보통 강아지 목욕 주기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마다 다 틀리겠지만 보통 2, 3일에 하시면은 안 되는 부분들이 꽤 많습니다. 목욕 주기에 대해서는 보통 3주 아니면 4주 정도에 한 번씩 하는 게 저 입장에서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가끔 가다가 강아지 냄새가 좀 많이 난다는 그런 이유 하나만으로 2, 3일 아니면은 산책 갔다 올 때마다 한 번씩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세요. 그랬을 경우에는 강아지들 같은 경우에는 없는 피부병이 생길 수가 있고, 참고로 이제 강아지의 보습이나 아니면 보호를 해주는 피부막 같은 게 많이 손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깨끗하게 해주고 싶은 마음은 많이 있으시는 건 알겠지만, 그로 인해서 강아지의 고질적인 피부병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피부가 좋았던 애들도 피부가 상당히 안 좋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2, 3일에 한 번씩 해주시는 건 상당히 안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샴푸에 대해서도 간혹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요. 강아지 샴푸를 쓰지 않고 집에서 사용하고 있는 샴푸를 사용하면 어떠냐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는데요. 그랬을 경우에 사람이 쓰고 있는 그런 샴푸하고 강아지가 쓰고 있는 샴푸의 성분은 엄연히 틀려요. 강아지 피부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강아지 피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사람들의 피부보다 상당히 더 예민하고요, 더 민감한 피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쓰고 있는 피부 샴푸를 사용했을 경우에 일어나는 증세는요, 보통 강아지 피부의 막이 손상이 돼서 피부 질환이나 피부병이 생길 수 있는 확률이 제일 많고, 각질도 생기고 그런 경우가 좀 많습니다. 오히려 강아지의 피부막을 보호하고 있는 산들이 제거가 되면서 세균 노출이라던가 오염으로 인해서 간지러움증이 발생이 될 수 있고, 근데 그런 부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근데 사람이 쓰고 있는 그러한 샴푸를 사용해도 똑같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성분이 엄연히 틀리고 피부에 대한 부분도 당연히 틀리기 때문에 이 점은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아지한테 사람이 쓰고 있는 샴푸를 절대 쓰시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니까요, 이걸 꼭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강아지 샴푸들 중에서도 어린 강아지 전용 샴푸가 있고요, 하얀색 강아지의 전용 샴푸가 있고, 유색 강아지의 전용 샴푸가 다 기능별로 조금씩 다 틀려요. 참고로 여기서는 어린 강아지에 대한 샴푸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하는데요. 어린 강아지는 안 그래도 사람 피부보다 더 예민한 아이들의 피부. 근데 거기서 더 예민한 건 어른 강아지에 비해서 애들 강아지 피부가 더 예민하고 더 민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쓰는 전용 샴푸가 또 별도로 있어요. 물론 브랜드마다 흔히들 사용하실 수 있는, 흔히들 이제 구하실 수 있는 그러한 곳에서도 다 사용이 가능하니까 견종별 샴푸가 당연히 틀리다는 거. 그리고 하얀색 아이들의 샴푸 같은 경우에는 유분기라든가 때 아니면 오염된 부분을 전문적으로 빼주는 그런 기능성이 더 추가가 되어 있는 샴푸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유념을 해서 집에서 사용하시면 아주 좋은 팁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샴푸 같은 경우에 이제 예를 들어서 집에서 목욕을 시키시고, 견종마다 조금씩 다 틀리겠지만 비숑 프리제나 웨이브가 있는 푸들이라든가 아니면 일반적인 이제 모가 조금 어느 정도 풍성한 아이들 같은 경우 집에서 씻기셨을 경우에, 씻기시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헹굼에 있어서 샴푸기도 깨끗이 없애줘야지만이 애들의 피부의 보습에도 좋고요, 그리고 피부 건강이나 케어에서도 상당히 괜찮은데, 여기서 헹굼을 내 눈으로 봤을 땐 다 했다 생각을 했는데 샴푸기가 좀 있었을 경우에 피부 질환이 오히려 생기실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헹굼에 있어서도 더 세심하게 꼼꼼하게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점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집에서 했을 때 하고 샵에서 맡겼을 때는 풍성하고 뽀송뽀송하게 이제 모량이라든가
오히려 광채가 나게끔 이렇게 샴푸가 다 돼서 나오는데, 집에서 했을 경우에 간혹 털이 많이 엉키는 경우가 있다고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는데요. 여기서 왜 집에서 하면 꼭 털이 많이 엉키든가 아니면 털을 말리고 나서 꼭 관리 소홀로 인해서 그런 것 같은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거는 목욕을 시키실 때도 중요하지만 헹굼에 있어서도 제일 중요하고요. 특히 내 강아지가 웨이브가 많이 있고 털을 말리실 때 엉키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다 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린스를 충분히 덮어서 애들 마사지 해주면서 그 다음에 이제 애들의 목욕을 마무리하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제일 중요한 건요, 털 말리실 때거든요. 눈으로 봤을 때는 겉털이 다 말랐다 생각하고 그냥 거기서 놔두시면 그 털이 마르는 과정에 있어서 속털이 다 안 마르고 피부가 축축히 되어 있었을 경우에 그 상태에서 놔두면 털과 털끼리 굳어버려서 유분기로 인해서 고착이 되면서 막을 형성을 합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겉털은 분명히 잘 비껴진 것 같고 잘 마른 것 같은데 안에 있는 속에 있는 털까지는 다 안 말라져 있어서 그게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딱딱하게 굳어버리게 되는데요. 이랬을 경우에 털 풀르시는 게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고 집에서도 못 하실 뿐더러 집에서 일반 분들이나 초보분들이 이렇게 이제 브러쉬를 했다던가 하면 강아지한테 심한 스트레스나 트라우마가 생기실 수 있고, 그걸 어거지로 푸시려다가 애들한테 오히려 피부에 상처가 생겨서 털이 부분 탈모나 알로페시아 증후군 걸린 것 같이 뭐가 안 자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건 목욕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털 말릴 때 꼼꼼하게 속에 있는 털까지 싹 말리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피부 질환이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 목욕 주기가 일반적인 아이들보다 다를 수가 있어요. 왜? 샴푸도요, 피부 질환이 있는 친구들은 피부 질환의 치료에 개선이 되는 약욕 샴푸 종류별로도 많이 있고 그 피부에 대해서 수의사님한테 처방받는 샴푸로 하기 때문에 그 기간에 맞춰 가지고 목욕을 시키기 때문에 2주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조금 더 빨리 될 수도 있고, 그 피부 질환에 따라서 치료 목적으로 샴푸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목욕을 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아픈 아이들과 피부 질환이 있는 친구들 아니면 그렇지 않은 친구들에 따라서 목욕 주기는 틀릴 수가 있는데, 아픈 애들을 제외하고는 보통 저 같은 경우에 저는 보통 4주에 한 번씩 목욕을 시켜요. 저희 집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보통 그래도 조금 너무 냄새나고 산책 갔다 오면 좀 오염도 되고 이러는데 라고 생각하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씻기시는 분들도 있는데, 여기서 강아지들은요 자기 몸에 냄새가 그렇게 많이 난다 생각을 하진 않지만 우리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냄새가 나니까 무조건 씻겨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오히려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애들이 더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고 없는 피부병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런 점은 꼭 유념을 해 주시고요. 강아지들 같은 경우에 제일 중요한 건 방금도 얘기했다시피 이제 목욕을 시키고 털을 말릴 때 그때가 제일 중요하고요. 팁이라고 할 수 있는 건 강아지를 집에서 목욕을 시키실 때는요 절대 귀에 물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점이고요. 자기도 모르게 귀에 물이 들어가서 애들 귀 질환이나 아니면은 귀에 물이 차서 고름이 찰 수도 있고 이렇게 귀 질환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럴 때는 물이 본의 아니게 조금이라도 들어갔다 하면 꼼꼼하게 닦아주시고 말려주시고 하시면 귀병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요. 물이 안 들어가게끔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서 목욕시키실 때 이제 아직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구태여 꼼꼼하게 하신다고 해서 눈 쪽 근처까지나 입 근처까지나 이렇게 구태여 꼭 하실 필요는 없고요. 몸과 아니면은 귀 뒤쪽 부분까지만 이렇게 해주시면서 빡빡 해주시면 오히려 애들 피부에 상처가 날 수도 있고 더 안 좋을 수도 있어요. 마사지를 해주면서 혈액순환을 해준다는 식으로 그 아이들에 맞춰서 해주시면 애들은 마사지를 받으면서 목욕을 할 때는 스트레스가 오히려 많이 풀리고 혈액순환도 좋기 때문에 애들 건강에도 상당한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목욕을 시키시기 전에 꿀팁은 귀 청소를 한번 꼭 해주시고
이어 클리너를 한번 미리 넣어 주신 다음에 그걸 구태여 닦으시는 것보다 하고 나서 목욕을 하고 털을 말릴 때 그때 다 말리고 나서 귀 청소를 마무리를 해 주시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방금 얘기했었는데 왜 초보분들이나 경험이 아직 익숙치 않으신 분들이 샴푸를 입 근처나 눈 근처까지 들어가면 안 되냐면, 샴푸의 성분에 따라서 오히려 눈 안에 샴푸기가 들어갔다던가 그걸 방치를 해놨을 경우에는 눈의 백태 현상이나 망막 손상까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도 유념을 해주시고요. 헹구실 때 그럴 때 이제 귀를 막고 세수를 해주시고, 양치도 마찬가지인데 헹굴 때 그때 양치도 같이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 정도만 해도 아마 털 관리하거나 집에서 목욕을 시키실 때 적지 않은 돈을 샵에서 들어가는 것보다 손쉽게 목욕하실 수 있게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으니까요. 이 점 유념해 주시고, 우리 강아지가 털이 좀 많이 엉킨다, 꼭 털을 말리고 나서 엉켰다라고 생각하면 린스를 한번 마무리할 때 꼭 쓰셔 보시고, 그 다음에 말리실 때 안에까지 꼼꼼하게 천천히 말려도 되니까 시간을 넉넉히 두시고 하시는 거 제일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한번 꼭 따라해 보시고요. 참고로 이제 집에서 말릴 때 꼭 드라이를 하면 적게는 1시간 이상 훌쩍 넘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 정도 이상을 해주시고 꼼꼼하게 말려주셔야지만이 애들 피부의 보습이나 건강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니까 이 점 알아두시고요. 너무 급하게 10분, 20분 이렇게 말렸다고 하면 겉털은 분명히 말라 보이지만 안에는 축축하고 눅눅하게 됩니다. 그러면 방금도 아까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피부병이 생길 수 있고 털이 상당히 많이 엉켜져 가지고 관리하시기가 더 힘들어질 수 있다는 점 꼭 유념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보다 더 유익하고 여러분들이 애들을 케어를 할 때 보다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소재로 더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잘 보셨다고 하고 도움이 되셨다고 하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좀 눌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얘기하는 주제에 대해서 제가 잠깐 빼먹은 것도 하나 더 있어서 하나 더 얘기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강아지를 3주에서 4주에 한 번씩 시키신다고, 목욕을 시키신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 안에 냄새가 자주 나서 조금 산책을 시켰을 때 그래도 나는 AI를 관리를 조금 어떻게 목욕을 그렇게 빨리 못 시킨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일반 샵에서도 이미 그러한 제품들이 다 팔고 있는데요. 보습제 같이 생긴 뿌리는 샴푸 같은 것도 많이 있고요. 샴푸 재질은 아니지만 그러한 보습제 뿐만이 아니라 오트밀 같은 여러 가지 상품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러한 걸로 뿌리신 다음에 전체적으로 한번 몸에다가 어느 정도 뿌리시고 조금 미지근한 바람이나 약간 따뜻한 바람을 맞춰가지고 감기 안 걸리게끔 따뜻한 바람으로 빗질을 실리카 브러쉬나 아니면은 집에 있는 흔한 빗 같은 걸로도 이렇게 이질감 없이 말려주시면 냄새도 안 나고, 실리카 브러쉬로 이렇게 빗질을 해준다던가 기존에 쓰시고 있는 걸로 해주시면 혈액순환에도 도움이 많이 되지만 오히려 냄새 제거도 되고 애들 피부 상태나 건강 보호에도 상당히 큰 도움이 되니까요. 이 점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